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 한봄입니다. 요즘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올리브영을 찾아듣고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당금이들도 정말 고심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아주 재밌는 작품, 알찬 리뷰와 함께 돌아왔으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방송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따뜻한 우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불도저 다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부드러움 녹차입니다. 네, 제가 이 세 분과의 녹음은 처음이라서 좀 떨리네요. 특히 우유님이랑 다람님은 저 진짜 들어오시고 나서 녹음도 처음 해보고 그 맨 처음에 회식할 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또 재밌게 녹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저희가 늘 주말 저녁에 만나다가 오늘은 새롭게 평일 낮에 또 새로운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한 주를 바쁘게 보내다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사실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느라 특별한 게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좀 특별한 걸 꼽아보자면 제가 이번 주에 친구랑 도쿄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방학 때. 도쿄 좋겠다.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숙소 알아보고 비행기 알아보고 틈만 나면 도쿄 여행 브이로그 이런 거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강만을 기다리며 설레하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도쿄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완전 기대돼요. 네, 다람은요? 저는 휴학생이라 이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번 주에 저희 큰언니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어머. 그래서 가족들이랑 식사도 자주 하고 화요일에 이제 언니 배웅하러 공항으로 갔다 왔는데 막상 별 생각 없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눈물이 글썽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유학이면 진짜 약간 별로 평소에 막 짜증나고 그랬어도 뭔가 약간 울컥할 것 같아요. 네. 또 1년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1년 동안 못 보면 또 괜히 보고 싶고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유는요? 저는 아주 따끈따끈한 근황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어저께 가족들이랑 같이 강원도를 다녀왔어요. 제가 바다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바다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 가서 바다 구경을 실컷 하고 왔습니다. 바다 구경 너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곰칫국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강원도 갈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 곰칫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들 약간 여행 계획이라든지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많네요. 다람은 또 언니분이 멀리 이제 유학도 떠나시고 다들 떠날 계획이나 떠나고 왔거나 이런 근황들이 다들 있으시네요. 네, 이렇게 패널분들의 근황도 들어봤으니 이제 오늘의 작품을 만나봐야겠죠. 이번 방송에서는 눈물의 여왕에 이어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새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요. 또 우리 패널분들의 과몰입 토크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반갑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궁금하신 작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늘 찾으시는 작품 선제업고 튀어 맞으세요? 리뷰는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올리뷰영.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바로 화제의 드라마 선제업고 튀어, 일명 선업튀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우유님이 소개 부탁드려요. 네, 선제업고 티어는 현재 TVN에서 방영 중인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김빵 작가의 내일의 으뜸이라는 원작 소설을 각색해 시작되었고요. 주인공 임솔 역은 배우 김혜윤 님이, 유선재 역은 배우 변우성 님이 맡아 연기하고 계십니다. 선업티는 한마디로 주인공 솔이 과거로 돌아가 최애 연예인 선재의 죽음을 막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선재의 첫사랑이 바로 솔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펼쳐지는 간질간질한 로맨스가 이 작품의 묘미입니다. 또 최근에는 타임슬립을 거치며 서서히 풀려가는 떡밥들로
아주 핫한 드라마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선제 옵고 티어는 현재 녹음일 기준으로 12화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우유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정말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는 드라마잖아요. 우리 패널분들은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좀 늦게 정주행을 시작한 편인데요. 이틀 밤을 꼬박 샐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이거 리제아 보다니 좀 후회했어요. 이제 매주 월요일만 기다리며 남은 회차들을 무한 반복 재생하는 굴레에 빠졌습니다.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16화까지인데 지금 12화까지니까 총 4화 남았죠. 저도 진짜 최근에 이걸 시작해서 막 정주행했는데 진짜 밤에 새벽에 내내 달렸거든요. 녹차는 또 어떻게 봤어요? 저도 비슷하게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집중력이 안 좋아서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그래서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다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달리고 있고요. 청춘, 막 첫사랑, 여름 이런 분위기를 엄청 좋아해서 실패가 없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완전 생각보다 진짜 미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 아파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름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청춘 이런 거? 맞아요. 그런 드라마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에 우리는이나 뭐 어하루 이런 거. 저 다 좋아하고 막 25, 21 이런 거 좋아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럼 우유는 어땠어요? 저는 지금 선제 옵고 티어에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를 진짜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 이제 팍 꽂히는 드라마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선제 옵고 티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2024년에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 옵고 티어가 요새 제 인생의 가장 큰 도파민이거든요. OST도 하루 종일 듣고 메이킹이랑 선공개랑 미방분 이런 거 열심히 챙겨보면서 월요일이랑 화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OST 진짜 맨날 들어요. 올 때도 들었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그냥 그 세계관에 살고 있는 약간. 진짜 이 드라마 정말 요새 화제성도 너무 좋고 보는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업티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그 TVN 관계자분들도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돼서 되게 뜻밖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초반에는 좀 유치하다는 평도 많고 하이틴 로맨스나 타임슬립 판타지 같은 장르도 이제 좀 너무 흔해서 이 드라마가 잘 될 거라고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선제 옵고 티어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녹차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 드라마가 2화 엔딩부터가 진짜다 이런 여론이 좀 많았었거든요. 2화 엔딩이 선재가 사실 소리를 좋아하고 있었다. 이게 밝혀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순한 최애 살리는 타임슬립인 줄 알았는데 사실 잘생기고 키 크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게 좀 판타지적이고 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너무 행복한 순간이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아진 것 같고 또 제가 타임슬립 중에서 얘가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거는 시점이 계속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의 모든 연애를 다 말아준다는 점에서 약간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를 다 말아준다. 그쵸? 그쵸. 정말 이 나이대별로 스타일링도 다르고 보는 맛이 참 있죠. 우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녹차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30대의 소리가 타임슬립을 해서 고등학생 때랑 대학생 때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성인이면 성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또 보통 이제 로맨스 드라마가 남주랑 여주가 썸 타는 단계에서 제일 재밌고 사귀기 시작하자마자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선제 옵고 티어는 사귀려고 해도 계속 타임슬립을 하기 때문에 10대에서도 썸을 타고 20대에서도 썸을 타고 30대에서도 썸을 탑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재미있고 흥미가 떨어질 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사귀고. 근데 이 썸 타는 간질간질한 게 또 재밌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솔성 커플의 케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0대 그리고 20대, 30대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이 커플의 서사가 굉장히 길게 이어진다는 점이 선제 옵고 티어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시간을 되돌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타임슬립 드라마가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를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최애가 죽는다면 정말 시간을 되돌려서 구하러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 판타지적인 또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드라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인기를 끌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스릴러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게 로코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이제 소리가 납치를 당하고 다리를 다치고 근데 그걸 또 선재가 구해주고 근데 이게 약간 타임슬립을 하면서 조금씩 막 사고를 당하는 위치라든지 뭐 얼마나 다치는지 막 이런 게 계속 바뀌잖아요. 약간 전 시그널 드라마 아시죠?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런 스릴러적인 요소랄까? 추리가 들어가는 그런 요소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좀 가벼운 질문들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 딥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리가 이제 과거로 타임슬립을 하면서 2000년대를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소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사실 2000년대 초반생들이죠, 다들. 지금 녹음해 온 분들이. 그렇지만 와, 이거 너무 추억이다 라고 공감을 했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10대 그 학생들이 머리가 전부 다 빼곡한 풀뱅에 약간 초코송이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저희 언니들이 이제 중학생 그 정도 나이였는데 다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또 그 슈퍼스타 K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서인국 님이 막 티셔츠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현실을 100% 고증한 장면인 것 같아서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 서인국이 얼굴에다 대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막 계속 맞아요. 흔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과거에도 이렇게 네. 했었더라고요. 저도 슈스케 정말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처음에 가시죠. 막 전국에서 올라온 막 하면서 체육관에 사람들 빼곡하게 막 맞아, 나오고 처음에 이제 슬퍼하는 척하면서 떨어진 척하면서 나오다가 예 저희 붙었어요 막 이러는 거 너무 추억이어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저도. 우유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됐나요? 저는 이 드라마가 되게 유명한 추억의 인터넷 소설 대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제 소리랑 태성이가 만날 때마다 선재가 상상에 빠지면서 그런 대사가 자주 나오는데 막 김태성이 미친놈은요 죄인입니다.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한 죄인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이 그 대사를 너무 잘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인소 대사 나올 때마다 그냥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그 장면들이 너무 웃겨서 정말 깔깔대면서 웃었던. 태성이가 너무 그런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찰떡이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녹차는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근데 똑같이 인수대사를 생각해 왔거든요. 아까 말씀했듯이 태성이가 하는 그런 인수대사가 너무 잘 어울려서 맨날 나올 때마다 웃으면서 봤고 그리고 약간 선재가 운동선수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뭐 박태환이라던가 장미란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저도 되살려보면 이제 그분들이 막 영웅이 됐다 이랬던 기억이 떠올라서 조금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마린보이송 아시죠, 다들? 박태환 선수가 한창 엄청 인기 많을 때 막 바다의 왕자, 마린보 이거 알죠?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되게 막 CM송이었나? 했는데 그때 한창 막 마린보이라고 막 박태환 선수가 막 메달 엄청 따고 할 때 막 유명했는데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맞아요. 그런 올림픽 또 한때 정말 레전드였던 선수들이 저희 초등학교 때 정도였을 것 같은데 올림픽을 막 휩쓸던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 게 저도 되게 추억 돋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이제 공감 갔던 2000년대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 드라마 연출을 맡은 윤종호 프로듀서님이 드라마 도깨비 연출에도 참여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아름답고 특색 있게 그려진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패널분들은 연출적으로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나요? 다람은 좀 어땠어요? 되게 예쁜 장면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11화에 벚꽃 흩날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솔성 커플이 벚꽃잎을 잡으려고 막 하고 손을 겹쳐서 잡은 다음에 소원을 빌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연출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딱 이때 부금도 10cm의 봄눈이라는 맞아요. OST가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거.
이 부분 진짜 미쳤다 하고 한 1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고 이렇게 백허그해서 이렇게 벚꽃 잡고 소원 빌잖아요. 근데 네. 그 둘의 키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손 크기 차이도 진짜 손크기가. 무슨 이 드라마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도 이 둘의 키 차이, 체격 차이인데 소리가 한 160쯤 되는 것 같고 선재가 19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덩치 케미도 정말 미쳤고 과몰입하게 만드는 커플인 것 진짜. 같아요. 맞아요. 녹차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에 남았나요? 저는 다 좋았지만 5화 처음에 이중 고백을 하잖아요. mp3 속으로 옛날에 선재가 수영장에서 고백했던 좋아한다는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앞에 진짜 선재가 나와서 태성이랑 헤어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약간 과거의 고백이랑 현재의 마음 표현이 딱 겹쳐지면서 동시에 들리고 소리가 그걸 동시에 깨닫는 장면이 되게 연출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 부분 정말 좋았는데요. 저는 그 앞에 이어폰을 꼽고 있다가 좋아의 전까지 딱 듣고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떨구고 태성이가 고백을 하고 근데 거기서 하필 또 타임슬립이 돼서 태성이를 좋아했던 과거의 소리로 돌아가서 태성이가 나랑 사귈래 했는데 좋아 이러고 선재가 그걸 보고 구궁 하는 그 장면도 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이 이어폰에 담긴 고백이 이제 2번이나 이렇게 의미 있는 연출을 도와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유는 또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거였나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소리의 상징색이 노란색이고 선재의 상징색이 파란색으로 주로 표현이 되는데 PD님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되게 색을 이용한 연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도 다른 분이 캐치하신 거를 보고 알게 된 건데 1화에서 선재의 사고가 일어났던 호텔 방 장면을 보면 푸른색 조명으로 나와요. 근데 2화 엔딩에서 똑같은 호텔 방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선 이제 소리랑 선재가 같이 찍은 사진이 추가되면서 푸른 조명이 사라지고 노란 조명이 살짝 추가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타임슬립을 하게 되면서 선재의 삶에 조금씩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라마 내내 선재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푸른 조명, 소리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노란 조명이 나오고 또 선재 방은 파란색 소품, 소리 방은 노란색 소품으로 꾸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연출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재밌고 되게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 전혀 몰랐어요. 조명을 그렇게 연출했는지는. 그래서 선재의 우산도 파란색이고 소리가 쓰고 다니는 우산도 노란색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오.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조명을 이용한 연출도 있었다는 걸 또 우유를 통해서 새롭게 알아갑니다. 노란 조명과 파란 조명이 각각 이제 소리와 선재를 대변하고 둘이 인연이 시작될 때마다 약간의 조명이 겹치는 이런 연출도 나왔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하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저희가 소리는 노란 우산을 썼고 선재는 파란 우산을 쓴다고 또 얘기가 나왔죠. 드라마에서 소리랑 선재가 서로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장면들이 서로 비슷하지만 구도도 다 다르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씬인 것 같은데 패널분들은 이 총 4번의 우산씬 중에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녹차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우산 장면이 다 너무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걸 꼽으라면 고등학생 소리가 처음에 선재를 만났을 때 노란 우산을 딱 씌워주면서 선재가 반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일단 이 드라마가 선재의 첫사랑이 소리였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그게 반하는 순간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소리가 너무 예쁘게 딱 뛰어가가지고 같이 반해버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너무 잘 살린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소나기란 노래가 생기고 그 소나기란 노래가 둘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로 작용하잖아요. 그런 점도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우산씬들 중에 시간대 순으로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고 소리가 이제 아저씨 이러면서 달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슬로우로 뛰어오는 그 얼굴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이 나오는데 저도 순간 반해서 이 정도면 첫눈에 반할 만하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다람은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1화 엔딩의 파란 우산씬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선재가 죽기 전에 한강 다리에서 소리에게 우산을 씌워줬던 그 구도랑 같은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소리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선재는 이제 비나 눈을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겹쳐 보여서 소리의 그 슬픈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 장면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소리한테 이제 콘서트가 끝나고 선재가 한강다리에서 검은 우산을 소리 쪽으로 이렇게 씌워주면서 뭐였죠? 왜 울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제 그때의 소리는 그냥 마냥 최애를 만난 거에 기뻐서 들떴는데 그 과거에 지금 다람이 말했던 장면에서는 선재가 이미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죽기 전에 살아있는 고등학생의 선재를 만나서 선재가 이제 파란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거랑 겹쳐 보이는데 얘는 살아있어. 얘는 네.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데 소리가 펑펑 울잖아요. 저도 진짜 거기에 과몰입이 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나오는 OST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유나님이 부른 우산 아,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 파란 우산에 여름 하복에 이제 비가 촥 내리는데 너무 아름답고 또 슬프고 정말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눈물 날 것 같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유는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들었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산 씬은 34살의 선재가 콘서트를 다 끝내고 이제 다리 위에 소리를 보고 우산을 씌워준 장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이제 1화에서도 나오는데 4화 초반에서도 이제 선재 시점으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우산 씬이 이제 타임슬립을 하기 전에 완전 태초의 선재 입장에서 봤을 때 고등학생 시절 첫사랑을 우연히 다리에서 마주치고 내 첫사랑이 이제 내 팬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게 이제 과거에 이제 나를 왜 살렸냐고 화를 내던 소리로 기억을 하다가 이렇게 잘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선재가 되게 안도감을 느낄 것 같고 또 이제 그 장면에서 소리가 선재한테 사탕을 주잖아요. 이 사탕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사탕을 주는데 사실은 그 사탕이 고등학생 시절 첫 만남 때 소리가 선재를 택배기사로 착각을 하면서 준 사탕이고 선재는 소리 때문에 그 사탕을 좋아하게 된 건데 그 당사자가 이제 과거랑 똑같이 사탕을 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장면이 여러모로 약간 의미가 있었던 씬이었죠.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 때문에 이게 이런 의미였지. 이 사탕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도 새롭게 계속 해석이 되는 장면이었고요. 네, 정말 이 우산 씬들 하나하나가 연출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이 뒤에 여러 해석이 더 씌워져서 정말 의미 있는 장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드라마 초반에 소리가 과거로 돌아갔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되게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괜히 막 스토커로 오해받고. 만약 여러분이 소리처럼 과거로 가서 죽기 전에 최애를 구하게 된다면 뭔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녹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격상 소리처럼 막 무대뽀로 들이밀고 선재 집에 침입하고 이거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재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동시에 뭔가 선재 주변 인물들을 더 공략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재가 스타가 된 이후에도 제가 끝까지 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뭐 인혁이라든지 선재 아버지라든지 하고 친해지고 계속 선재를 잘 살펴줘라. 선재가 우울해 보이면 케어를 해줘라. 이런 말을 진짜 끊임없이 남겨가지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약간 주변인을 공략하는 네, 방법으로. 맞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드라마라서 막 소리가 막 수영장에 난입해가지고 막 사랑해 이러고 안고 이러지. 사실 현실에서 그러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당하죠. 그 현실에서 하얀 패딩으로 오해받아서 고소당할 뻔했던 것처럼. 네, 다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소리랑 비슷하게 선재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걸 좀 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너무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서 이 우울증이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연예인이 되는 걸 막아야겠다 하고 이제 수영의 길을 계속 응원한다든지 아무튼 연예인이 되려는 길을 막고자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연예인이 돼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지만요. 네. 이제 뒤에 보면 타살이지만 처음엔 뉴스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한 자살로 나왔으니까 저 같아도 내 연예인이 반짝반짝 무대에서 빛나는 거 너무 좋지만 만약에 그 연예인 생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죽은 거라면 연예인이 되는 걸 정말 막았을 것 같아요. 우유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재가 사실 사고를 당한 이유가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최애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13화 예고편에서도 이제 소리가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소리랑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내가 나서서 뭘 하려기보다는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면서
과거의 최애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약간 둘이 엮여서 결국 소리를 구하는 것 때문에 선재가 죽는 걸로 이제 뒤에 화들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 둘의 관계를 모르는 사이로 남겨둬서 나를 구하지 않게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소리는 몰랐지만 소리한테 선재가 이미 반해 있었기 때문에 또 맞아요. 이 끊을 수 없는 이 빨간 실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인연이라니.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4화 남았죠?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들과 전개가 남아있죠. 앞으로의 스토리와 결말을 저희가 한번 예측해볼까 하는데요. 소리가 과연 선재를 지킬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우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12화까지 나왔잖아요. 12화에서 소리가 선재를 지키기 위해서 미래로 돌아간 척 연기를 하고 혼자 그 인혁이 고향에 남아있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또 선재가 눈치채고 다시 소리한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는 어떻게든 선재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선재도 소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키려고 또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재가 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뭐 좀 다치거나 사고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범인을 잡고 선재도 이클립스로 데뷔를 하고 소리는 이제 영화계 쪽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해피엔딩이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해피엔딩이어야만 합니다. 제발. 그 안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해피엔딩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다람은 어떻게 예측했어요? 저도 해피엔딩을 강하게 바라는 입장으로서 범인 김영수를 다 체포한 다음에 소리랑 선재랑 나중에 결혼을 하는 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는 게 이제 MT에서 소리가 선재한테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입맞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MT의 법칙이 MT 가서 입맞춤을 한 커플은 반드시 결혼을 한다 나중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나중에 결말은 결혼 엔딩으로 결혼식 장면으로. 네 끝났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맞아요. 그 MT 때 막 기차에서 그 선배가 막 MT에서 키스하면 무조건 결혼까지 한대 막 이런 미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이랑 현주 또 뽀뽀를 했고 소리랑 선재도 뽀뽀를 했는데 금 현주는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는데 약간 이거 결혼 엔딩으로 가려는 복선이구나 싶긴 했거든요. 맞아요. 행복 회로를 좀 돌리게 되는. 네, 녹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역시 해피엔딩을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여기서 누가 제발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게 34살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회 장면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소리와 선재한테 가장 행복한 엔딩은 뭔가 시계를 부수거나 해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시간대를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겠지만 저는 약간 선재한테 미안하지만 34살 때 다시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너무 예쁠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한 14년을 그 날만을 기다려왔을 때 딱 재회를 했고 만약에 거기서 우산씬까지 또 나온다 이러면 너무 눈물 쏟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장면이 좀 기대가 됩니다. 애틋함과 아련함을 증폭시키기 위해 15년 다시 마음고생을 시키는 이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선재는 이제 맨날 울고 이제 맨날 술 마시고 소리네 집 앞에 가가지고 소리야 이러고 다시 그걸 반복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나쁜 사람 같긴 한데 근데 저도 공감합니다. 솔직히 너무 슬프긴 하지만 선재가 좀 자주 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는 게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청순해요. 진짜 왜 이렇게 하얀 거야. 너무 하얗고 정말 청순해서 약간 삽살개같이 웃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저는 사실 저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긴 해요.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사이에 약간의 걸림돌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 게 이제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고라든지 이런 걸 막으려고 할 때마다 그 당일에는 안 나도 그 뒤에 결국 며칠 뒤에 뭐 소리가 또 납치를 당하거나 선재가 또 죽거나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과거로 가서 그 운명을 미룰 순 있어도 바꿀 순 없는 걸까? 이런 약간 좌절감이 들었거든요. 선재가 죽지 않으면 소리가 또 다리를 다치거나 소리가 죽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대가가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가 없는 운명을 바꾸는 건 없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뭔가 해피엔딩이 기대가 되면서도 그 사이에 어떤 고난이나 대가가 있을지가 조금 뭔가 무섭달까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행복한 해피엔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슬프네요.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정말 재밌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눠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의 올리브영은 여기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패널분들의 한 줄 평과 함께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먼저 녹차님부터. 저는 한 줄 평을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랑에 서사로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남기고 싶은데요. 사실 뭔가 목숨을 바치는 사랑 이거는 말만 들으면 좀 과하고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같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 사랑. 네, 또 개연성을 부여하는 이 드라마의 전개가 정말 일품이죠. 네, 그러면 다람님은 한 줄 평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간을 달려서 너에게 갈게 라고 한 줄 평 남기고 싶고요. 어머. 선재가 소리에게 할 수 있는 말로 딱 적합한 한 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한 줄 평이라고 하면은 솔선제의 결혼해. 결혼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유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한 줄 평을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찰스엔터님이 선제옥고 티어 리액션 중 하신 말로 갖고 왔는데요. 선제옥고 티어 왜 안 보지? 혹시 행복하기 싫으세요?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진짜 안 보시는 분들 얼른 보셔서 이 드라마가 주는 행복감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쵸. 찰스앤터님이 또 선제옥고 티어에 과몰입하는 리뷰 영상을 남기신 거 저도 봤어요. 제발 행복하려면 이 드라마를 꼭 보세요. 그럼 저희 이렇게 패널분들의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나니까 다음 화가 정말 더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아직 풀지 못한 궁금증은 남은 회차의 몫으로 남겨두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볼게요. 당금이들, 선제옥고 티어 재밌었어? 당금이지. 드라마 선제옥고 티어는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운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여행자 임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TVN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이 작품의 기획 의도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과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만이 운명의 시간일까? 어쩌면 소중한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오늘이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 나의 운명의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1초만 흘러도 과거가 될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봐주기를, 흘려보낸 시간 속에서 놓치고 지나쳐버린 특별한 순간들을 되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살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 나만의 선재를 있는 힘껏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남김없이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내가 절실하게 돌아가고 싶어할 우리의 운명의 시간이니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치유, DJ의 봄, 패널의 녹차? 우유. 다람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안녕.